바둑아, 이리 온. 안녕하세요. 바둑아 이리 온 호돌입니다. 오늘은 바둑계에서 조금 해묵은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바둑 토토입니다. 이 바둑 토토가 무엇일까요? 바둑에 스포츠 토토를 도입하자는 건데요. 체육진흥 투표권이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어떤 스포츠 종목의 승패 등을 예측을 해서 돈을 걸면 적중했을 때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2018년도 7월 20일 한 게임 바둑 기사인데요. 이 바둑 토토 도입에 대해서 프로 기사 3명 중 2명이 원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벌써 6년 전이죠. 프로 기사회에서 그 바둑 토토,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 바둑 적용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60명이 참여해서 101명이 찬성하고 59명이 반대했습니다. 60% 이상의 찬성률이었죠. 2011년도에도 한번 바둑토토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70% 이상의 찬성이었는데 다소 떨어졌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다만 이 반대 목소리가 항상 있습니다. 바둑은 특히 승부 조작이 굉장히 쉬운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바둑계가 바둑 토토, 스포츠 토토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일단 수익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로 바둑에 대한 관심도를 환기할 수 있다. 그런 건데요. 이 돈이 걸린 승부가 되기 때문에 바둑 토토가 시행되면 한국기원은 이 바둑 토토 매출액의 3% 정도를 지원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육성, 아마추어 활성화, 그러니까 보급이죠. 프로 경기 활성 등에 사용해야 하고요. 5억 원이 넘으면 이 대한바둑협회에 15%를 배분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찬반 의견이 당시에도 좀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게임 바둑에서 당시에 찬반 의견을 따로 이렇게 바둑토토 이래서 해야 한다, 바둑토토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로 아주 좋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찬성 측 입장부터 한번 보시죠. 2018년도 당시에 조은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이셨던 김동열 보좌관께서 찬성 의견을 당시에 발표하셨는데요. 간단히 내용을 보면 일단 바둑은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종목이고 다만 개인이 즐기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스포츠 산업으로 이제 발전하려면 기반이 취약하다. 팬도 이제 고령화 추세에 있고 어느 정도의 지출을 통해서 재미나 만족도를 더할 수 있는 쪽에 인기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만한 그런 상품이 바둑계에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토토가 도입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프로기사의 대국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100위권에 있는 바둑리거라도 100위권 기사가 바둑리거가 되기는 사실 쉽지 않죠. 50위권 수준의 바둑리거라도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니까요. 토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국을 분석하면서 인지도 문제가 좀 제고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이 바둑 토토에 있어서는 항상 승부 조작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의 승부 조작 사례가 있지만 그분들은 영구 퇴출됐고 그 스포츠는 존속하면서 스포츠 토토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둑 토토 시행 계획은 바둑 리그 10대 10, 5대 5 대국의 2경기 단체전 대국에만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런 10대 10 단체전 대국에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승부 조작을 성공했을 때 예상 이익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하네요. 25가지 경우의 수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실투입 비용 이상의 수익이 불가하다, 이런 판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토토를 도입해서 인기 종목으로 나아가자. 토토 도입을 통해서 다소 리스크가 있지만 인기 종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래서 안 된다. 이 반대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프로 5단이었던 안영준 선수의 주장인데요. 간단 명료합니다. 동료 기사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승부 조작에 대한 우려인 거죠. 이쪽 4대 스포츠에서 벌어졌던 승부 조작 사건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바둑의 경우는 단체전 승부인 야구나 농구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고요. 지저분한 팬덤의 유입. 자기들이 판돈을 걸었던 선수가 졌을 경우에 악플을 쓰기 때문에 이것에 지쳐서 떠난 팬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조금 나간 것 같은 주장인데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바둑리그 10대10 단체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건데, 바둑의 단체전은 흔히 말하는 단체전이 아니다. 맞는 말씀이죠. 일단 1대1 승부고, 1대1 승부는 조작 위험성이 더 크고 검은 선의 접근도 더 쉽다. 그래서 특히 또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검은 세력들이 접근을 은밀하게 했을 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크다는 주장이죠. 저도 이 주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찬반 의견을 다 봤는데 이게 벌써 6년 전 이야기를 왜 끌고 나왔냐 하면 바로 이 사건 때문인데요. 2024년 3월 3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하나은행 MG 바둑 슈퍼매치 16강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안국현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에서 김명훈 구단이 거의 바둑을 다 둔 상황에서 반집승이 거의 확실시되는 장면이었는데 초대형 실수로 집니다. 다 이긴 대국이었는데요. 왜 졌냐? 이 아래 장면을 보면 김명훈 구단이 291수로 이 100돌 5개에 대해서 단수를 쳤는데 여기 A에다 이으면 될 것을 292번에다가 그냥 공배에다가 돌을 둔 거죠. 아니, 공배도 아니죠. 자기 집을 채워버린 겁니다. 단수를 안 잊고요. 이 흑돌은 잡힌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김명훈 구단이 승리를 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들이 바둑계는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바둑토토가 적용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 이건 해프닝으로 끝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당연히 조작이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프로가 단수를 잊지 않고 집을 메운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지금 이 패배의 책임은 패한 기사가 온전히 지기 때문에 크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문제겠거니 하는데요. 이런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2023년 6월 9일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박영훈 구단은 웬만한 바둑 팬들이라면 다 아는 정상급 기사였죠. 다 이긴 바둑을 착각으로 역전패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건 바둑토토와 적용한다는 그 바둑리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허영락 4단과의 대국이었는데요. 다 이긴 바둑을 단수를 착각해서 졌습니다. 이건 한번 기보로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 일단 AI 승부 예측을 보면 흑번이 허영락 4단입니다. 1.5%, 박영훈 98.5%. 그냥 이긴 거예요. 마지막에 허영락 4단이 승부소를 둬가지고 돌을 던질 자리를 찾는 거였죠. 백은 잡으러 갔죠. 여기를 둬버립니다. 양단수가 되면서 돌을 거둡니다. 단수를 못 본 거예요. 흑이 단수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2월 12일자 게임 바둑 기사인데요. 이것도 단수를 못 봐서 진 거예요. 사직서 낼까 고민했다. 한번 볼까요? 홍무진 6단과 박건호 6단의 승부였는데 단수를 안 보고 이제 다른 데를 뒀다가 단명국으로 끝났습니다. 이 흑번 선수가 99번 수로 이 단수를
점에 대해서 이게 단수를 쳤는데요. 이 단수를 쳤을 때 이 91과 93을 땄으면 됐는데 이 100번 수로 그냥 좌변에다가 둬버리면서 백돌이 다 잡히는 참사가 생겼습니다. 그냥 진 거죠. 어이없는 실수에 백공석 해설자는 이런 패배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예, 토토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진은 굉장히 밝죠. 첫 판 끝나고 나서 기원 3층으로 가서 사직서를 내야 되나 고민도 했다는 인터뷰를 웃으면서 했는데요. 옆자리에 안국현 구단이 파한대소했다. 사실 이런 해프닝으로도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인데, 만약에 이게 토토였다면 당연히 승부 조작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때 공청회 이후로 조은현 구단도 국회 정치권을 떠났고요. 조용합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특별히 그런 추진 기류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바둑토토가 도입된 이후에 그 판돈이 걸린 승부에서 좀 허망하게 지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선수 개인도 굉장히 많은 압박에 시달릴 수 있고, 이게 나중에 멘탈 붕괴로 이어졌을 때 선수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요. 그리고 이런 조작 유혹, 그러니까 의심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유혹도 굉장히 많이 물밑에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바둑토토는 바둑계 프로기사들이 합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가 많습니다. 바둑토토 논의가 언제 다시 재점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안국현 선수의 그 안타까운 실수를 보고 생각이 나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